경남 창원에서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버스는 사고가 나기 전에도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고 또 정상 운행 노선을 한참 벗어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당뇨 질환을 앓고 있던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은 상태로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저혈당 쇼크,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해봤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시내버스가 정차해 있던 1톤 화물차를 앞에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는 저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했고 트럭은 저기 대기 중에서 좌회전하러 대기 중에 서로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충돌했습니다. 사고는 끔찍했습니다. 날벼락을 당한 화물차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의식은 전혀 없었고 병원 이송 과정부터 심폐소 연수를 하고 했는데 시내버스는 왜 갑자기 멈춰서 있던 화물차로 달려든 걸까?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이상이 감지된 건 사고가 나기 10여 분 전부터였습니다. 승객들을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정류장을 지나쳐버리는 버스.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거친 항의를 받고 나서야 길 한편에 멈춰 사람들을 내려줬다고 하는데요. 정류장을 지냈는데 차를 안 쏘니까 기사 차 세우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류장에서 한 15m 간 이후에 차를 세우고 내려드렸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시내버스의 이해할 수 없는 운행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상 노선이 아닌 다른 길로 뚫어서 달리기 시작하는 버스. 처음에 승객들은 그저 운전기사의 단순한 실수로 생각하고 원래 노선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로를 이탈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같은 입장에서는 그 위에 갔어도 다시 유턴할 수도 있고 참았는데 차를 안 돌리더라고요. 급기야 정상 운행구역인 진해구를 넘어 다른 행정구역으로 접근하게 된 버스. 불안감에 극에 달한 승객들은 버스가 잠깐 멈춰선 순간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해 간신히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속도를 조금 내면서 줄이면서 뭔가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100% 느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희열감을 넘긴 거는 그분은 기사분은 한마디 말을 안 했어요. 이거는 완전 납치다.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에도 버스기사는 홀로 텅 빈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신호등이 죽이던 화물차와 충돌 사고를 내고 만 겁니다. 도대체 버스기사는 왜 이런 막무가내식의 운전을 한 걸까? 사고 버스 운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실력으로 기억을 못했어요. 잠깐 쉽게 진짜 이 명성이 벗어나가지고 다른 동네가 사고가 지금 난 것도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어떻게 운전을 하고 또 어떻게 사고를 낸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버스기사.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특이할 만한 건 사고 직후 측정된 혈당치였습니다. 버스기사는 당시 심각한 저혈당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상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환자 의식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혹시 다른 원인 때문에 의식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혈당을 측정하니까는 수치가 39가 나왔고 의료진이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내린 진단은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1년 전 당뇨 질환 판정을 받고 관리를 해오고 있었지만 운전 중에 갑자기 찾아온 저혈당 쇼크로 일종의 무의식 상태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혈당 쇼크가 왔다 이런 생각이 났다. 저혈당이라는 자체를 제가 근데 처음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해서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렇게 당뇨를 운전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쇼크 받고 보내. 전문가들은 사고 운전기사가 저혈당 혼수 상태 직전에 무의식 상태에서 평소 하던 대로 버스 운전 동작을 계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가기 이전에도 무의식 상태에서 전혀 완전히 쇼크처럼 무의식 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던 행동을 계속할 수 있고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그 전구 증상 없이 바로 의식 소실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혈당 무감지증이라고 하는데 아주 위험하죠. 버스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닷새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역시 저혈당 쇼크에 빠진 택시기사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 가지고 다니는 3단봉이라고 하죠. 그거로 깼네요. 이거 막 깨다가 막 피를 줄줄 흘리고. 당뇨 질환을 앓고 있던 택시기사는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 이상한 낌새를 챈 동료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시니까 119 대원이 나중에서 저혈당 쇼크로 이게 그렇게 온 거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도로 한복판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저혈당 쇼크에 빠지는 아찔한 일도 있었는데요. 경찰이 차문을 열자 운전자는 온몸에 힘이 없는 듯 곧바로 바닥에 쓰러지고 차량은 그대로 3차선 도로를 넘어갑니다. 당뇨를 앓고 있던 남성이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벌어진 일입니다. 저혈당이 되게 되면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기운이 빠지고 온몸에 쫙 가라앉는 그런 증상이 오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의식 소실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외출하시거나 운동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운동량이 많아지거나 식사 시간이 늦어져서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하실 때는 사탕을 몇 개씩 가지고 다니시면서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저혈당 쇼크. 당뇨 환자의 45%가 6개월마다 저혈당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 만큼 각별하고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